안녕하십니까. EMC 저희가 앞전까지만 해도 아이실론 사업본부였는데요. 지금은 이제 좀 조직이 바뀌어서 프리세일즈 팀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세일즈 미드티어 팀의 김은섭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앞서서 이제 저희 이사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빅데이터에 대한 정의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빅데이터는 지금 현재 저희가 IT as Life라고 해서 IT 자체가 지금 생활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활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데이터가 다 빅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활 속에서 나오는 그 빅데이터를 기업들이 현재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치 있는 데이터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스토리지 업계, 에서는 이제 그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좀 더 방대한 데이터를 얼마나 쉽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거기에 탁월한, 최적화된 스토리지가 저희 EMC 아이실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실론 빅데이터에 대한 간단한 정의하고요. 그리고 빅데이터에 최적화된 아이실론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요. 하둡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즘 클라우드라든가, 그 다음에 빅데이터라든가, 그런 그 용어 안에 포함된 기술,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술은 여러 가지 스케일 아웃이라든가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저희도 아이실론 자체도 스케일 아웃 기반의 스토리지입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 처리하고 그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기반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하둡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둡에 대한 간략한 정의와 하둡을 기존에는 이제 하둡이라는 건 오픈소스 기반인데 하둡을 어떻게 아이실론이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 다음 세션에서는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딥다이브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파일 기반의 비정형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파일 기반의 비정형 데이터만 빅데이터냐? 아닙니다. 정형화된 데이터도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빅데이터가 마케팅적으로 또 언론에서 많이 이제 흘러나오는 것은 워낙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기반이나 이런 컴퓨터 모델링, 그리고 뮤직, 음악, 영화, 문서, 그리고 이미지, 이런 파일들이 점점 크기도 커졌고 다양해졌고 또한 쏟아져 나오는 속도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하루에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소셜 네트워크에서 한 컴퍼니에서 쌓이는 데이터가 한 7테라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텍스트 기반입니다. 텍스트 기반으로 7테라 정도 되고, 연 증가량을 살펴보니까 약 18제타바이트, 그러니까 기가바이트로 따지면 200조 기가바이트의 양이 연의 파일, 비정형 데이터로 쌓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일 기반의 비정형 데이터를 흔히들 말하는 빅데이터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빅데이터는 그러면 빅데이터를 어떻게 지금 활용하고 있죠? 혹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가치를 어떤 기업의 어떤 이윤 추구에 활용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나요? 빅데이터는 언론에서 이제 얘기하는 건 지금 이제 현재 나와 있는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어떤 와인의 품질 평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와인의 품질 평가를 어떤 데이터 분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소비자들이 어떤 소셜 네트워크나 이런 SNS라든가 SNS에 올린 글들을 전체적으로 그 와인에 대한 품질이 어떻게 나왔고 이 맛이 어떻고 이런 그 품질 평가를 소비자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 와인이 어떤 맛이고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내는데 지금 현재 빅데이터가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통사 같은 데는 계약자가 어떤 불만을 가지고 콜센터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불만을 가지고 왜 이동통신사를 om겼는지에 대한 분석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기관 같은 데서는 유전자 분석을 하는 데이터의 빅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기존에는 BW나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기업의 가치 추구를 위해서 활용을 했지만 현재는 실시간적으로 돌아다니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기업의 어떤 이윤 창출에 활용을 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킨지에서는 현재 그 빅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헬스케어 분야라든가 공공 분야 그리고 위치 요거는 이제 좀 특이한 경우인데요.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안에 이제 마케팅된 그 어떤 쉽게 말하면 맛집에 대한 정보를 주고 그 맛집이 뭐 얼마나 이제 많이 찾아가고 이런 그 위치 기반 서비스를 통해서 가치 창출하는 예도 있고요. 그리고 유통이라든가 제조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빅데이터가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을 하고 있는 예를 지금 리포팅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EMC에서는 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저장하는 솔루션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도식화된 그림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의 특징은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 규모죠. 흔히들은 이제 빅데이터는 3V라고도 말을 하는데 첫 번째의 특징이 볼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특징은 버라이어티.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 세 번째는 벨로시티라고 빅데이터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데이터가 증가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그 크게는 3V, 볼륨, 버라이어티, 벨로시티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형화된 데이터도 이제 빅데이터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이제 250테라의 저장 공간을 갖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정형화된 데이터는 50테라 정도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요. 정형화된 데이터의 어떤 흐름을 보니 트랜잭션이 많고 IO가 많고 그리고 그 블럭에 대한 어떤 품질을 요구하는 그런 스트럭처드 정형화된 데이터는 저희 EMC에서는 VMAX나 VNX라는 스토리지로 데이터를 저장하기를 권고를 드리고 있고요. 비정형화된 데이터, 파일 개수가 크고 굉장히 개수가 많고 증가량이 급격합니다. 요즘 이제 저희가 스토리지 제한을 드리다 보면 비정형화된 데이터, 파일 기반의 데이터들은 보통 페타바이트 이상의 그 요구 용량을 요구하시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아이실론이 있고요. 그리고 애트모스라는 객체 기반 분산 처리 저장할 수 있는 스토리지인 애트모스가 있습니다. 비정형화된 데이터는 사이즈도 크고 속도도 빠르고 다양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확장성이 좋아야 되고 손쉽게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모든 데이터 타입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분석에 대한 관점,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관점에서 보면 포캐스팅이나 포스나 빌링 쪽에 사용되는 트랜잭션이 많은 이러한 정형화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저희 그린플럼 DB라는 솔루션이 있고요. 파일 기반의 데이터들, 소셜미디어에서 쏟아져 나오는 클릭 스트림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 이런 데서 나오는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솔루션으로는 그린플럼 하둡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저장하는 기반의 스토리지들은 뭐 VMX, VNX, 아이실론, 애트모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데이터를 분석하는 솔루션들은 그린플럼 DB, 그린플럼 하둡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분석해서 가치 있는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이 이제 그
저희 EMC가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저장하는 그 파이널된 가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빅데이터, 이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기업들은 어떤 새로운 시각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측을 할 수가 있고, 또 빠르게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재 비즈니스 워크플로우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빅데이터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하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4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빅데이터, 대용량 데이터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손쉽게 확장할 수 있는지, 스토리지를 얼마나 손쉽게 확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확장된 데이터를, 커다란 데이터를 얼마나 쉽게 관리할 수 있는지, 요 3가지, 4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EMC 아이실론의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일 기반의 데이터를 저장해야 하기 때문에 NAS라고 불리는 스토리지고요. 크게는 이제 NAS가 구성이 되는 건 3가지 요소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단이 있을 거고, 그 기반의 기술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가 이동을 할 거고, 그리고 3번째는 이제 스토리지인데, 좀 재밌는 게, 이제 저희는 보통의 스토리지들은 컨트롤러와 그 디스크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컨트롤러가 있고 디스크가 이 밑에 붙어서 확장해 나가는 방식이 이제 기존 스토리지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아이실로는 좀 특이하게 요게 이제 저희는 노드라고 부릅니다. 요 노드가 하나의 노드 안에 디스크와 CPU, 메모리, 그리고 네트워크 I/O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일체형의 어떤 서버처럼 보이는데, 요 안에 이제 요 노드들을 하나씩 붙여서 스케일 아웃 형태로 늘려나가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요 물리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하나씩 요 클러스터로 묶인 요 스토리지를 하나의 파일 시스템으로 관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구분이 되어 있지만 파일 시스템은 하나를 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이제 좀 기존의 스토리지와는 좀 차별화된 점이고요. 그리고 백엔드는 인피니밴드 스위치를 써서 인피니밴드는 이제 넘블럭 통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노드 간 통신에 문제가 없게끔, 그리고 백엔드에 어떤 병목이 없게끔 하는 기술을 사용한 아키텍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저장되는 모습을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단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면 어느 노드든 이제 받겠죠. 받은 노드가 데이터를 쪼개게 됩니다. 그래서 각 노드에 분산 저장하게 되고요. 데이터를 읽을 때도 어떤 노드든 요청을 받은 노드가 데이터를 모아서 클라이언트에 응답해주는 이러한 구조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각 노드들이 갖고 있는 CPU 자원을 전부 다 활용을 하고요. 메모리라든가 I/O도 기본적으로 이제 보통 이제 스토리지들이 컨트롤러를 통해서 통신을 하는데, 아이실론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각 노드가 다 컨트롤러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입구도 많고 출구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할 때도 굉장히 유리한 스토리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이실론은 물리적으로는 분리된 노드들이지만 요거는 파일 시스템은 하나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노드들이 요게 이제 한 노드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노드가 갖고 있는 데이터 양이 7테라에서 많게는 108테라까지 하나의 노드가 디스크를 탑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드들을 클러스터로 묶고 하나의 파일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요. 그 반면에
기존의 스토리지들은 컨트롤러가 있고 디스크 단이 있지만 파일 시스템을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NAS의 파일 시스템은 16TB가 한계입니다. 그래서 16TB가 넘는 데이터를 저장하시게 되면 파일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저장을 하셔야 되고요. 컨트롤러도 이제 단지 두 개의 클러스터된 컨트롤러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용량의 데이터들이 들어왔을 때는 어떤 컨트롤러 성능 한계 때문에 지속적인 서비스가 불가능하게 되고 계속해서 물리적인 컨트롤러와 스토리지를 증설해 나가는 그러한 어떤 사용률의 불균형,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죠. 네, 아이실론 같은 경우는 확장을 하더라도 하나의 파일 시스템으로 관리가 되고 데이터를 각 노드별로 균형 있게 분산해주는 기능이 내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오토밸런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 각 노드들이 스토리지의 용량을 균형 있게 분산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지에 어떤 병목이 없게끔 하는 기술이 좀 특화되어 있고 빅데이터, 대용량 파일들을 저장할 때도 균형 있게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요거를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거를 물컵에 비유를 하자 그러면 아이실론 같은 경우는 커다란 물컵에 균형 있게 물을 부을 수 있지만 기존의 스토리지들은 16TB 혹은 많게는 100TB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컵에 불편하게 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손쉽게 빅데이터 환경에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저희 아이실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시스템을 저희가 확장할 수 있는 거는 최대 15페타까지 현재 하나의 파일 시스템으로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스크 활용률 측면에서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스토리지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레이드를 구성하고 파일 시스템을 16TB밖에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파일 시스템을 만들면서 발생하는 오버헤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파일 시스템을 여러 번 만들면 거기에 따른 오버헤드에 대한 낭비 요소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근데 아이실론 같은 경우는 하나의 파일 시스템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한 번의 오버헤드만 발생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타 스토리지보다도 유저블한 디스크를 활용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일반적인 NAS랑 비교를 해보면 일반적인 100TB다 그러면 일반적인 NAS 같은 경우는 파일 시스템 만들고 레이드를 구성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건 한 60TB 정도, 66TB 정도 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하나의 파일 시스템으로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이제 80TB 이상 유저블한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활용도 측면에서도 아이실론이 굉장히 장점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확장 수정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저희는 컨트롤러 기반으로 이제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노드들이 CPU와 메모리, 그 네트워크, IO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노드를 확장하면 확장할수록 선형적으로 성능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스토리지들은 컨트롤러가 이중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컨트롤러가 갖고 있는 성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용량을 증가할 수 있지만 그 컨트롤러 성능 한계점에 다다르면 퍼포먼스는 증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량은 어느 정도 증가할 수 있지만 성능까지는 확장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고 확장성 측면에서도 아이실론이 굉장히 스케일업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장점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하고 필요한 만큼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실론 같은 경우는 노드 단위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빅데이터를 저장하는 환경에서는 데이터 증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언제 어떤 제품이 히트가 돼서 그 제품에 대한 데이터, 필요한 데이터가 확 늘어날 수 있는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스토리지를 예측할 수도 없는데 미리 사놓을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런 환경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 저희는 노드별로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프로젝트, 어떤 필요한 용량만
만큼 필요한 만큼 이제 비즈니스 변화나 비즈니스 환경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붙일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능이 필요하다 그러면 성능이 필요한 만큼 노드를 붙이고, 또 데이터 저장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데이터 저장 공간만큼의 용량이 큰 노드들을 붙여서 예측이 가능하고 필요한 만큼 확장할 수 있는, 아주 확장에 있어서도 유연한 그러한 장점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의 클러스터 셋을 구성한 다음에 노드를 확장할 때 1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으로 렉에 마운트하고 클러스터에 조인이 되면 이 노드들이 하나의 파일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된 노드만큼의 용량이 늘어나게 되고요. 클라이언트 단에서는 파일 시스템의 변경이나 뭐 어떤 스토리지 볼륨이 필요 없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단의 어떤 별도의 작업은 필요 없이 확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거는 데이터 수명 관리의 어려움, 기존의 스토리지들을 관리하시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스 스토리지를 구매를 했는데 사용을 하다 보니 한 60%의 데이터는 뭐 90일이 지나면 인액티브한 상태예요. 근데도 여전히 데이터는 고가의 사스 디스크에 보관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요건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죠. 어떤 프로젝트가 필요해서 스토리지를 구매하고 그 스토리지를 썼다가 프로젝트가 사라지면 이 스토리지를 또 어디에 활용해야 될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용량이라든가 어떤 성능 관리를 위해서는 뭐 별도의 스토리지를 또 사든가 아니면은 이 데이터를 다 지우고 또 새로운 데이터를 부어 넣어야 하는 그런 데이터 수명 관리의 어려움을 기존 스토리지를 사용하면서 갖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을 아이실론 같은 경우는 오토 티어링이라는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어떤 수명 관리를 굉장히 자동화시키고 편리하게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희도 이 노드들이 사타 디스크를 꽂을 수 있는 노드와 사스 디스크를 꽂을 수 있는 노드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타 디스크를 쓰는 노드와 사스를 쓰는 노드들을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정책을 주는 거죠. 이 데이터가 이제 많은 액세스가 있어서 사스 디스크에 활용이 되다가 90일이 지났어요. 근데 이 데이터는 전혀 액세스가 없는 거죠. 그런 데이터들은 가격이 좀 저렴한 사타 디스크로 자동으로 옮겨라 라는 정책을 주게 되면 90일이 지나고 액세스가 없는 데이터들은 자동으로 사타 디스크 계층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스에 있는 공간들은 굉장히 많이 남겠죠. 그러면 그 사스에 있는 공간들은 액티브한 데이터로 지속적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오토 티어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한 스토리지 자동 계층화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수명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가용성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또 문제가 되는 게 기존의 스토리지들은 뭐 액티브 스탠바이 혹은 액티브 방식으로 디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컨트롤러가. 근데 하나의 컨트롤러가 장애가 난다 그러면 물론 테이크오버 받아갖고 스탠바이 컨트롤러가 계속 서비스를 하겠지만 성능은 50%로 떨어지겠죠. 그리고 데이터 레이드 기반의 레이드 측면에서 봤을 때도 현재 나와 있는 스토리지 기술이 레이드 6가 최고의 기술입니다. 근데 레이드 6는 동시에 디스크 2개의 장애밖에 그 데이터 보호를 못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디스크가 3개가 폴트가 나게 되면 데이터가 로스할 그런 로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가용성 측면에서도 현재 기존의 어떤 스토리지들은 하나의 컨트롤러의 장애만 대비를 하고 있고
동시에 두 개의 디스크 장애까지만 어떤 보호를 하고 있는 그런 가용성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죠. 데이터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디스크 사이즈가 지금은 3테라 SATA까지 나왔는데 3테라 SATA 디스크가 페일이 되게 되면 그 3테라를 리빌드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보호도 어렵고 데이터 복구도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장애가 발생하면은 성능도 50%로 감소하겠죠. 이러한 가용성 보정의 어려움을 아이실로는 NA 프로텍션이라는 데이터 보호 기술을 써서 좀 더 현재 갖고 있는 액티브 스탠바이 기술보다도 좀 더 발전된 그런 데이터 보호 기술을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N+1부터 N+4 레벨이라는 현재 레이드 6 기술보다도 향상된 데이터 보호 레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1이라는 거는 레이드 5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N+2라는 것은 레이드 6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N+3는 N+3와 N+4는 아이실론만 제공할 수 있는 독보적인 데이터 보호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뒤에 있는 붙어 있는 숫자는 페리티 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레이드 6 같은 경우는 페리티가 2개를 갖고 있고 레이드 5 같은 경우는 페리티 하나로 이제 디스크가 페일 됐을 때 데이터를 복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N+3 같은 경우는 페리티가 3개입니다. 그리고 N+4는 페리티가 4개라서 4개의 디스크가 동시에 장애 나거나 또는 저희 노드 4개의 노드 컨트롤러 노드가 장애가 나도 데이터의 가용성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풀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스토리지 계층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개의 디스크들이 장애가 나거나 또는 여러 노드가 장애가 나더라도 서비스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러한 데이터 보호 기술을 통해서 가용성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들은 EMC 아이실론이 빅데이터 환경에서 확장성과 또 데이터 가용성 그리고 안정성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보장을 해드리고요. 제가 관리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16TB의 볼륨을 굉장히 1페타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 수십 개의 볼륨을 관리한다고 치고 그리고 아이실론의 1페타는 하나의 파일 시스템을 관리하는 그 관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아이실론이 메리트를 드립니다. 이거는 스토리지 관리하시는 입장에서는 볼륨을 수십 개 관리하는 것과 하나의 볼륨을 동일한 용량에서 하나의 볼륨을 관리하는 것과는 관리하는 리소스와 관리 측면에서의 그 어떤 수고, 노력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아이실론 같은 경우는 기존의 스토리지들보다는 확장성이 굉장히 쉽고요. 그리고 관리하기 편하고 가용성 측면에서도 많은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기존의 스토리지들이 제공하고 있는 스냅샷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부하 분산 보통 스토리지 앞단에 부하 분산을 하기 위해서는 L4 스위치를 쓰는데요. 아이실론은 여러 노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스마트 커넥트라는 솔루션을 써서 그 로드 밸런싱 하는 기능을 자체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DNS 서버와 연동을 해서 돌아가는 솔루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심프로비저닝이라든가 복제 그리고 스토리지를 전체적으로 스토리지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기존의 스토리지들이 제공하는 UI들은 현재의 데이터만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1년 전의 데이터 그리고 몇 달 전에 스토리지 성능이 어땠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보시려면은 별도의 솔루션을 구매하셔야 되는데 아이실론 같은 경우는 자체 솔루션으로 인사이트 IQ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그 스토리지의 성능, 과거의 성능과 자원의 효율도를 지속적으로 분석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풀이라는 거는 스토리지 계층화 하는 솔루션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어서 데이터 보호 및 관리하는 솔루션들을 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앞서서는 이제 EMC 아이실론이 빅데이터 환경에서도 확장성이 있고 관리하기 편하고 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하둡과 아이실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둡은 그 출시가 된 지는 한 5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클라우드라든가 어떤 빅데이터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같이 이제 뜨고 있는 기술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둡은 오픈소스 기반의 분산 파일, 분산 데이터 저장 파일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형 데이터들이 폭증하고 늘어나면서 이 데이터를 가치 있는 데이터로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 분석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나온 기술이 하둡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하둡에 대해서 딥다이브 해보면 안정적이며 확장이 가능하고 분산 컴퓨팅을 지원하는 오픈소스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하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둡의 코어를 담당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컴퓨팅을 담당하는 데이터를 여러 컴퓨터 노드에서 분산해서 계산을 하는 컴퓨팅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분석 이 컴퓨팅 노드에서 분석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스토리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하둡은 컴퓨팅 부분과 스토리지 저장 부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트 부분에는 맵 리듀스라고 하는 오픈소스 분산 처리를 담당하는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가 있고요. 그 프레임워크도 이제 뭐 액티브 스탠바이, 쉽게 말해서 이제 액티브 스탠바이 구조로 되어 있고요. 마스터는 이제 잡 트래커라고 하는 라고 부르고, 슬레이브는 뭐 태스크 트래커라고 합니다. 근데 라고 부르고, 태스크 트래커가 병렬 처리를 담당함으로써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맵 리듀스, 저희 EMC 입장에서는 컴퓨팅 부분을 담당하는 게 제 이후 세션에서 말씀드릴 그린플럼이 컴퓨팅 부분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토리지를 담당하는 부분이 이제 아이실론이 되겠고요. 스토리지를 담당하는 부분, 하둡이라는 건 그 HDFS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둡 디스트리뷰티드 파일 시스템이라고 말을 하고요. 하둡의 분산 파일 시스템이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스터 슬레이브로 이중화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제 특이한 거는 네임노드라고 하는 어떤 데이터의 위치 정보를 저장하는 메타데이터 파일을 저장하는 노드가 별도로 있고요. 이 메타데이터를 저장하는 그 노드도 이중화가 되어 있는 구조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레이브는 이제 데이터 노드라 그래서 일반적인 그 스토리지로 구성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하둡이라는 용어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 Q2에 이제 발표가 된 게, 기존의 나스 스토리지들은 클라이언트 단위 이제 유닉스냐 또는 뭐 윈도우즈냐에 따라서 CIFS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아니면은 NFS 프로토콜을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러한 뭐 크게는 두 가지 프로토콜을 지원하면서 데이터를 저장해 왔습니다. 근데 Q2에 저희가 발표된 게 요 하드 파일 시스템을 저희 아이실론이 지원을 하게 되는 HDFS 파일 시스템을 프로토콜 형태로 지원하는 기술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하둡을 쓰는 스토리지를 보면 어떤 뭐 특별한 기술이 있는 스토리지를 쓰는 건 아닙니다. 기존 레가시 스토리지를 컴퓨팅 부분, 노드 연산하는 부분과 같이 결합해서 다스 형태 또는 나스 형태로 붙여서 NFS 형태로 구성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둡에서 제일 약점이 되는 게
굉장히 빠르게 분석하고 분석된 결과를 저장할 수는 있지만 데이터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항상 3카피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 하드 파일 시스템을 쓰는 스토리지가 어떤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미비하기 때문에 기존의 하드 파일 시스템에 쓰는 스토리지들은 항상 그 분석된 결과를 3카피로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용량적인 측면이라든가 데이터 활용성 측면에서 굉장히 좀 약점을 갖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아이실론이 프로토콜 기반으로 지원을 함으로써 어떤 활용성이라든가 확장의 용이성, 데이터 보호, 그리고 DR까지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아이실론이 담당함으로써 전체적인 스토리지, 하드 기반의 어떤 그 파일 시스템들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저희 아이실론이 이제 Q2에 발표한 그 버전부터 지원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빅데이터를 위해서 정말 특별하게 설계가 된 스토리지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말을 좀 말씀을 좀 정갈하게 못 들었는데 크게 4가지 혹은 3가지 메시지는 전달을 드리도록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실론은 하나의 파일 시스템으로 15페타까지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리고 하드웨어와 OS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 스토리지들은 빅데이터 환경에 맞는 스케일아웃을 표방하는 많은 다른 타 벤더들의 스토리지들이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기반 기술은 기존의 벤더들이 갖고 있는 하드웨어 레이드 기술과 또 그 컨트롤러를 별도로 가져가고 그거를 이제 글로벌 네임스페이스로 묶어서 스케일 아웃이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진정하게 하드웨어와 OS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 노드 기반으로 확장할 수 있는 스케일 아웃 스토리지는 EMC 아이실론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15페타까지 확장이 가능하고요. 굉장히 가용성, NA 프로텍션을 제공하고 또한 노드의 페일이라든가 디스크의 페일까지도 그리고 셀프 힐링이라는 것은 저희가 디스크가 페일이 되면 보통 하스페어 디스크가 리커버리 받아서 리빌드를 해서 데이터를 이제 데이터의 가용성을 유지하는데 아이실론 같은 경우는 하스페어를 리저브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리스페이스 전체 그 파일 시스템이 갖고 있는 유저블한 용량을 제외한 프리스페이스에서 디스크가 보통 이제 1테라 디스크가 이제 여러 개가 꽂혀 있으면 디스크 한 개 자체로 보면 데이터가 1테라가 다 꽉 차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1테라 디스크가 페일이 되면 1테라 디스크 전체가 리빌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리빌드가 다 끝나야지만 그 하스페어 디스크가 정상적으로 쓸 수가 있죠. 근데 아이실론 같은 경우는 1테라 디스크가 있으면 1테라가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실 데이터만 프리스페이스에서 바로 리빌드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빠르고 복구하는 데 있어서도 타 스토리지보다도 굉장히 빠른 그러한 자가치유 능력을 갖고 있고요. 페타 단위의 스토리지를 관리하더라도 1테라처럼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관리의 용이성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실질적으로 스토리지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파일 시스템을 관리하는 게 16TB 여러 개를 관리하는 것보다는 스토리지를 관리하시는 분들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듯이 저희는 하나의 파일 시스템으로 클러스터 노드를 페타 단위 이상의 용량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드린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